안녕하십니까. 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하고 합시다. 다짐할 시간도 몇 번 없어. 그죠? 한 두세 번 하면 끝이야, 시험 봐라. 자, 준비됐죠? 네, 대표들만 나와, 어떻게 해. 동대표야, 뭐야. 동대표도 아니, 단지 대표야, 단지. 자꾸.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인내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월달, 4월달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 찼는데,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에이, 그냥 1차만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아예 1차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매년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는 원서만 내 꾸준하게, 그죠? 꾸준하게 돼요. 원서 내고, 공부한 것도 아닌 것이, 안 한 것도 아닌 것이, 책은 꼭 사요. 그죠? 출판사 소속에 회원 가입하면 시험 원서 접수 안 하면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니까 돈 다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뭐는 해? 원서 접수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또 뭐해? 공부하지요. 이제 내년에 공부하는데, 내년에 비해서 우리 세법은 내년은 완전 다 뒤집어져. 책을 다시 바꿔야 돼. 세법이 바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렇지 않아도 매년 개정이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더더욱이나 개정되는 게 많죠. 그래서 세법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오늘 이제 양도소득세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양도소득세 다 알고는 있지만 몇 가지 점검하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잠깐만 보고 가죠. 자, 여러분 요약집 161페이지 잠깐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왔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토지하고 뭐? 건물.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공부할 거 없어요. 그죠? 무허가 건물이든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양도를 하면 과세한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있죠. 지역권은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양도하면 과세를 한다. 그러나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거 점검하시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당첨권 있죠. 주택 상환채권 이런 것 등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두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의 권리가 바로 뭐냐?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하면 그때부터 분양권이지, 중도금, 잔금 다 줘야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분양계약 체결하고 뭐 줘? 회사에 분양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무슨 권? 분양권이잖아요. 근데 분양권을 중간에 뭐 했다? 팔았다. 당연히 세금 내라. 그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지급하는 양도하는 권리하면 분양권 등을 얘기하고, 양가로 3번 기타 자산의 1, 2, 3번만 부동산과 사업용 고정자산하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만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영업권이 뭐예요? 권리금 받은 거. 그죠? 다음 두 번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개발 제한구역 안에 다른 장소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이주권이 부여된 그런 부동산과 이주권을 한꺼번에 팔면 과세를 하지만, 별도로 이주권만 따로 계산을 해서 신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에서 공통점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주권은 과세 대상이고,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영업권이나 이주권만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죠. 이런 거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인데, 이때 주식 형태의 이용권이 있어요. 주식을 발행했지만 권리가 붙은 거, 그건 주식 팔아도 회원권 양도로 보고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기타 자산의 3번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기억할 내용은 아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163조 양도가 보여. 양도가
양도의 뜻을 알아야죠. 양도는 팔았다 이거잖아요. 파는 거하고 준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준 거는 대가 받아 안 받아? 그냥 준 거니까 안 받아. 그건 증여. 그죠? 그럼 팔았으면 뭐야? 대가를 받죠. 팔았으니까 대가를 받는 게 파는 거지. 그래서 받을 때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채권 채무 대신에 주고받던 대가성 오가는 거, 유상 이전, 이게 양도죠. 그래서 공매 경매 수용 다 대가 받으니까 양도예요. 이 중에서 밑에 나와 있는 대물변제, 대물변제 뜻이 뭐예요? 갚아야 될 채무나 위자료 등을 부동산 등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대물변제, 파는 걸로 본다. 양도. 그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것도 당연히 양도다. 양도소득세 과세. 다음 장,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뜻이 뭐죠?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받는 게 부담부 증여죠.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요건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원래 뭐를 했다고요? 부담부 증여는 뭐야? 파는 거야, 증여야? 원래 증여한 거예요. 근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했는데 증여했니? 이렇게 물어봅니까? 증여했는데 증여라고 물어봐? 아니지. 부담부 증여는 원래 뭐를 했지만, 증여를 했지만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갚을 거니까 증여가 아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키워드가 뭐야? 채무. 채무는 매매다 이거지. 증여가 아니라. 채무는 갚을 거니까 지금 돈 주나 나중에 돈 주나 갚을 거.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뭐다?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승계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채무는 파는 거라 이거죠. 다음 그 밑에 그 밑에 가서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에 첫 번째 간에 환지처분이 뭐예요? 환지처분이 사업 시행자가 땅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 바뀐 토지를 원래 땅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 환지처분. 되돌려주는 거지 파는 거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땅 소유자로부터 토지 받아갖고 농지 받아갖고 새롭게 바뀐 대지로 되돌려주는 거, 이건 환지처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지적 경계선이 뭐예요? 불합리하게 불편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칸에 양도담보. 여러분, 양도담보하면 키워드 뭐냐? 담보야 담보. 담보는 파는 게 아니죠. 맡긴 거지. 그러니까 양도담보가 뭐예요? 돈을 빌려오면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맡기는 거, 이게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양도담보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소유권 뭐하는 거? 채권자한테 이전하는 거. 여기까지는 뭐가 아니야? 양도? 아니에요. 담보로 맡긴 거지 양도가 아니야. 그럼 나중에 가서 만기에 가서 돈을 갚으면 다시 되찾아오고, 못 갚으면 그걸로 메꾸겠죠. 그러니까 만기에 가기 전까지는 매매가 아니야. 그러면 만기에 가서 채무 못 갚았죠. 그래서 위로 갑니다. 위에 그림, 기타 양도로 보는 거, 위에 박스 찾았어요?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에 두 번째 칸에 양도담보 찾았죠? 양도담보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 만기에 약속된 날짜, 만기에 채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행. 채무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어. 그래서 그걸로 메꿨다. 변제에 뭐했다? 충당. 그때는 양도예요. 그러니까 밑에 다시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됐다 이렇게 나오면 뭐고? 양도고. 됐어요? 다음 그 밑에 다시 가서 맨 밑에 16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재산분할 나왔죠. 재산분할이 뭐죠?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인데 뭐 했어요? 이혼했으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죠. 그게 재산분할이야. 주는 사람은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걸 그냥 상대방이 가져간 거지. 그래서 재산분할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취득세 낼 때도 반만 내. 표준세율에서 2% 특례세율로.
그래서 어쨌든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음 여러분 165페이지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지만 똑같은 게 취득세에서도 물어보니까 출제빈도 높죠. 부담부 증여하고 요거 배우자 증여제 배우자 직계전 미속간의 양도. 무슨 얘기예요?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 그죠?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증여. 다만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할 때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가 있어요. 뭐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물건 나왔는데 어머니나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거짓말할 수 없죠. 공개적으로 거래한 거죠. 그건 매매야. 공매 또는 뭐 경매. 아니면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맞바꿨어요. 교환. 이런 경우는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 매매 이렇게 나오면 광범위한 거니까 그건 뭘로 간다? 증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양가로 4번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거에 반가로 3번 자기 소유 재산을 제3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변제하지 않아서 뭐라고? 경매 개시돼서 당초 소유자가 부동산을 자기가 다시 취득했다, 낙찰받았다. 여기 보세요.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데 은행에서 담보 가져오라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친구가 나한테 와서 부탁해.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겼어요.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준 거야, 은행에. 그런데 친구가 나중에 돈을 갚아 안 갚아? 당연히 안 갚지. 자기 부동산 아니니까. 그러니까 담보로 맡기면 안 되는 거야. 꼭 갚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거지. 그 친구가 안 갚아. 그럼 은행에서는 독촉에다 안 갚으니까 내 부동산 담보로 준 거 경매 처분할 거 아니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지금 헐값에 날아가게 생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높은 가격 써내서 내가 다시 취득해야죠. 그래서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세에서 똑같이 물어봐. 취득세는 뭐 한다? 과세.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어도 양도 아니에요. 양도세 안 냅니다. 근데 뭐는 내야 돼? 왜 내야 돼? 경매가 되면 등기가 다 말소가 돼. 그럼 자기 것 취득했으면 다시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는 내라고? 취득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도는 아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가죠. 문제가 출판사가 어려워서 다 어느 출판사든 문제가 너무 많아. 예? 비슷비슷해서 지문 한두 개만 틀려놓고 그냥 쭉 해서 페이지 수만 늘렸어. 그래서 여러분 예고한 대로 홀수 중심으로 푼다고 그랬죠? 예, 1번 갑니다. 148페이지.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1번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공동 소유 토지를, 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공동 등기한 걸 공유물이라고 하죠. 공동 등기에다가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나누는 건 지분 변동이 없으니까 매매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공유물 그러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지분 변경 없이. 끝에 읽어볼 필요 없어. 지분 변동이 없대잖아. 종전대로 그냥 분할한 거죠. 예? 지분 변동 없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갑하고 을이 공동으로 50% 가지고 있다. 둘이 나눴어요. 분할. 지분 변동 없다.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다음 2번. 이혼 위자료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대물 변제 양도.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건 양도소득세 되고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이해가세요? 재산 분할은 자기가 가져간 거고 위자료는 갚아야 될 채무를 부동산으로 준 건 대물 변제.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더라도 등기 신청할 때 뭘로 적어라? 재산 분할로 적어야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홍보를 해. 그죠? 자, 그래서 이혼 위자료 주는 건 양도. 3번 골프영권 양도담보. 뭐든지 양도담보가 뭐야? 담보로 준 거지 파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만 과세입니다. 그것도 부동산이 아니니까 신경 쓸 건 아닌데. 다음 5번 사업용으로 기계장치를 양도했다. 자동차나 중장비 같은 거 파는 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거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내느냐? 아니지.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양도행위 그러면 2번이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3번 갑니다. 3번.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 맞는 거. 1번 배우자 간에, 이 얘기는 부부 간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틀렸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이 다 뭘로 가요? 증여. 채무를 거짓말로 가공채무 만들어서 떠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가 다 증여로 가는데, 다만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채무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아들이 뭐 받았어요?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거, 그건 채무가 그대로 승계되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런 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은 왜 틀렸어요? 언제나 항상 무조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거기 두 글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채무가 객관적으로 하는 거, 입증되는 채무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니까 그건 양도로 인정되죠. 근데 언제나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다. 다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이 인정 안 하고 전체를 뭘로 가? 증여. 근데 그 채무가 국가 등에 관련된 채무로서 명백하게 뭐가 되면, 입증되는 채무라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줘요, 예외로. 근데 여기는 언제나 항상 뭘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얘기니까 틀렸죠. 명백하게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결론 나왔잖아요. 지분 변동 없대. 그럼 2개든 3개든 4개든 나누는 건 관계없어요. 지분 변동 없으면 뭐가 아니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이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여기 보세요. 100평의 땅이 있어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공동등기했어요. 자, 공동등기,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뭐한 걸로 봐? 균등한 걸로 봐요. 50% 50%.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요 땅을 50평씩 자를 수 있죠. 100평짜리니까 50평 두 필지를 잘라서 요거를 두고 갑하고 두고 을, 요것도 갑하고 을, 이거나 똑같은 거지. 지분 변동 없잖아요. 양도 아니에요. 2개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요것을 또 나눠. 자, 25평 필지 나눴어요. 요건 두고 갑, 요거 두고 을, 이것도 지분 변동,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 지분 변동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 변동 없으면 2개든 3개든 4개든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할 때 지분 변동 없다 그럼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지. 거기서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양도로 본다 틀렸고. 3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보류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사업 시행자가 팔았죠. 그건 양도지. 예? 양도. 자, 여기 보세요. 환지처분이 뭐예요? 환지처분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나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당초 토지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새로운 땅을 되돌려주는 거, 이거 양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래요? 보류지 충당. 보류지 충당이 뭐냐? 이것은 토지 누가, 소유자가 토지를 받을 때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받을 땅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를 줄게. 이게 보류지예요. 그럼 이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거 이거 양도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렇게 보류지 받은 요 땅을 누가 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 했어? 팔았어. 이건 양도지. 요 사람들끼리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까지 주고받은 건 양도가 아니지만 요렇게 토지 소유자도 환지 처분 받은 요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뭐하면 양도하면 그건 양도지.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공사 대금으로 받은 보류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얘기해요. 그건 당연히 뭐 양도. 근데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예. 4번 양도라 하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됐다는 얘기는 재산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다 이거죠. 대가 받고 주는 게 보다 양도. 이때 등기를 하고 양도하느냐 미등기로 양도하느냐 그건 관계없어요. 대가 받았으면 파는 거지. 다만 뒤에 가서 미등기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지 등기 안 했으면 세금 부과 안 하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따지지 않고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면 뭐다? 양도.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까지 맞죠? 예, 양도 아니에요.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를 못 갚아서 변제에 보였다. 충당 메꿨다. 그걸로 메꿨다. 그때는 뭐다? 양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다음 5번 보시면 5번 거주자 2022년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 특수관계가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보 증여하고 을이 갑의 피담보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할 때 상업용 건물 취득가격은 얼마냐? 취득가액이 얼마짜리예요? 1억. 기준시가는 얼마? 5천만 원. 증여할 때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재산가치는 얼마짜리? 5억짜리를 지금 증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 5억짜리 부동산에 리얼 금융회사로부터 돈 빌려온 거 대출받은 거 얼마? 1억. 채권 최고액은 얼마? 1억 있죠. 여러분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는 1억을 대출받았다고 해서 근저당 1억 하는 게 아니라 이자 등을 감안해서 20% 30% 증해서 설정하는 게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건 실제로 갚을 채무가 아니야. 그러면 채무는 얼마예요? 1억이지 1억. 채권 채무액은 필요 없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은 은행 측에서 조금 더 크게 많이 설정해 놓은 것 뿐이니까 갚아야 될 채무는 1억이다. 그럼 미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증여세법에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리해봐요. 이거예요. 지금 누가 갑이 을한테 부담부 증여했죠? 그죠?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 얼마짜리냐?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얼마? 5억짜리인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얼마 있다고요? 1억 있다 이거예요. 1억 갚을 채무. 이것을 얘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았다. 이게 뭐야? 부담보 증여. 그죠? 그러면 이 1억은 얘가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갚을 거니까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다. 그죠? 그럼 얘는 부동산 얼마? 5억짜리를 줬지만 요 1억은 안 갚아도 되니까 1억을 뭘로 보는 거예요? 양도로 본다. 그럼 양도가액이 1억이죠? 이거에 대한 취득가격을 계산해야 매매차익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취득가격은 이 부동산 옛날에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대요? 1억 주고 산 거죠? 전체 얼마? 1억. 그 중에서 증여할 때 재산가액이 얼마짜리야? 5억짜리. 그 중에 채무가 얼마야? 1억. 5분의 1만큼 파는 걸 취득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자, 5억짜리인데 옛날에 얼마 주고 샀다? 1억. 그럼 1억이면은 취득가격은 얼마냐? 5분의 1이니까 얼마? 2천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억을 부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여기 취득 가격이 얼마? 2천만 원. 빼면 양도 차익은 얼마? 8천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취득 가격은 얼마다? 2천만 원. 답은 5번이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이 부동산 옛날에 얼마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샀죠. 근데 증여할 때 재산 가액이 얼마야? 그 중에 양도로 보는 건 1억만 파는 걸로 보죠. 5분의 1만 양도다. 그죠? 그러면 요 취득 가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격은 얼마냐? 2천만 원. 이해가세요?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얘는 1억에 팔았으니까 1억을 양도한 걸로 보니까 1억에서 2천만 원 빼면 양도 차익은 8천만 원.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취득 가격. 답은 몇 번? 5번. 숫자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요. 됐어요? 지금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 7번 갑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뭐가 돼요? 세금 안 내서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면 낙찰대금 들어오잖아요. 돈 받죠? 대가 받으니까 뭐야? 양도. 안 받고 주면 증여. 그죠? 경매나 공매는 대금 받으니까 뭐예요? 양도. 2번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매매, 교환,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건 양도다. 맞고.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부동산을 대물 변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줬다. 양도. 다음 4번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라고 그랬죠? 예. 5번 담보 제공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담보 매매가 아니잖아요. 이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답은 몇 번? 5번. 됐어요? 예. 다음 요 정도 보시고 다음 장 갑니다. 152페이지 과세 대상. 여러분 11번 보시면 당해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그랬는데 첫 번째 토지 부동산이죠. 과세. 니은은 건물 부동산 양도하면 과세. 지상권 전세권도 과세.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골포용권도 회원권 기타 자산 과세. 일반 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만. 일반 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 아니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대주주든 아니든 다 과세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과세 대상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일반 상장 법인의 주식 빼고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 주식이나 그리고 주주에 관계없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과세되는 거 그러면 5번이네요. 그죠? 네. 자, 그럼 12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거주자가 국내 자산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라. 첫 번째,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거.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출문제에서 정답 틀린 거 제일 많은 게 이거야. 임차권. 등기 안 된 임차권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뭐한 것만? 등기된 것만. 다음 영업권,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와 분리 따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세권 양도 과세.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뭐해서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가 뭐예요? 물건, 부동산으로 투자했다는 얘기는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거죠. 예? 여러분 주식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주식 산 거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산 거죠. 근데 현물 출자는 뭐냐? 부동산 주고 주식 받았어요. 양도, 대가 받았으니까. 다음 지상권 양도도 과세.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비상경보음이 울릴 예정이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보음이 울릴 예정이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비읍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건 양도가 아니다.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새롭게 변한 토지,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지 양도 아니에요.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이 뭐죠? 만기가 되면 채권은 없어지는데 뭐를 바꿔줘? 토지. 그러니까 토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맞아요. 주거용 건물 사업자,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비상 경종이 울릴 예정이니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고 이렇게는 이응 주거용 건물 사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팔았죠.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양도소득세 내는 게 아니라 얘는 사업이야. 사업이니까 종합소득세 내죠. 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12번에 과세 대상은 몇 개? 기역, 디귿, 니을, 미음, 시옷 이거죠? 몇 개요? 5개. 자, 13번도 봅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것, 시설물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회원권, 양도, 기타 자산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다음, 등기되지 아니한 과소원하니까 과소원하니까 헷갈리는데 토지잖아요. 지목이 28가지 땅 등기가 됐던 안 됐던 토지 양도하면 과세.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하면 분양권이죠. 과세. 전세권도 과세 대상. 그러나 광업권이나 어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됐어요? 예. 자, 여러분이 16번 한번 답 체크해 볼래요? 16번.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경우 지상권,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지상권을 투자하고 대가로 주식이나 지분을 받았죠. 양도. 점포 임차권 과세 대상 아니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건 매매가 아니고 이혼한 자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토지를 보였어요. 분할한 건 재산분할로 준 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재산분할로 줬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5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을 중간에 해지하고 소유권 되돌려받는 것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매매 원인 무효 소송으로 소유권 되돌아오는 건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혼동할 수 있는 건 부동산 매매업자가 이 사람은 부동산 사고 파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다 파는 건 양도소득세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니까 종합소득세 냅니다. 또 주거용 건물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이야, 사업. 그래서 뭘로 가요? 종합소득세 과세. 그것 빼고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임차권은 반드시 부한 거, 등기된 것만, 그리고 영업권이나 뭐는 이축권은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거야. 됐어요? 자, 다음 양도 및 취득 시기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고 이제 내일 세법 특강이 있죠. 세법 특강은 이론하고 기출지문 그 단원에 정리를 하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세법도 하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특강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는 요약해서 핵심을 압축해서 자료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6문제 나오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재산세가 3문제 나오니까 재산세하고 그리고 취득세가 3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3가지 특강을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물론 한 문제씩 나오는 종합부동산세나 등록면허세는 한 장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건 혼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하는데 수업도요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는 넘지 않는데,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 나서 수업하려면 원초적 본능, 그죠? 졸음이 오잖아. 그런데 그때 양도독세 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맨정신일 때 양도독세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양도독세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양도를 전략적이니까 양도독세 먼저 하고, 취득세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비몽사몽 안에 취득세하고, 맨정신 돌아왔을 때 재산세는 범위가 좁으니까 압축해서 딱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재산세,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연필 하나 준비하셔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압축해서 우리는 양면으로 20장 정도 되는데, 압축해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반복해서 3회독 정도 하면 13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선생님들이 특강을 할 때는요, 심려를 기울여요. 왜? 고용보험 혜택도 없어요. 선생님들은 사업자니까. 프리랜서 자유직업, 예?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니까. 학원에서 잘리면 고용보험 혜택도 없어. 실업급여도 없어.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뭐해? 특강을 해. 특강할 때 뭐? 자료가 정확하게. 나중에 시험 보고 그건 근거가 남잖아. 아, 시험 보고 났는데 에이 선생님 특강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신뢰성이 가겠냐고. 그럼 선생님이 학원에서 뭐라 그래? 저 선생은 안 되네. 신뢰성 떨어지니까 교체. 그죠? 그럼 잘리는 거야. 잘리면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래서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안 잘리려고 부단히나 뭐 하는 거야? 노력을 해서 심도 있게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특강 끝난 과목은요, 그 특강 교재를 선생님한테 물어보라 이거지. 지금까지 한 자료 중에서 어떤 거 가지고 마지막에 갈 겁니다. 마지막 특강 자료를 봐라. 그러면 그거 계속 그거 하나만 보라. 요약지도 봤다가 다른 프린트 나갔다가 볼 거 굉장히 많은데 분산돼서 다 적어놨으니, 이게 기본서에 메모해놓고 요약집에 메모해놓고, 그러면 어떤 건 빠진 것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거 특강 자료를 봐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몇 회도 해독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이 쓰잘데없이 학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안 나오죠. 점수가. 그죠? 학교에서 공부한 것 모의고사 저 중간고사 같은 거 볼 때 틀리면 실수로 하나 두 개 틀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정상 아니야? 그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5번 정도 회독시켜야 돼. 수업 나간 거 5번, 학교에서 공부한 거 5번을 계속 교과서 가지고 계속 공부해봐. 실수로 한두 개 틀린다니까. 근데 그거 할 시간이 없잖아. 왜? 학원 가서 딴 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그래서 더더욱이 안 좋은 건, 남성분들은 머리가, 남학생들은 여성에 비해서 두뇌가 회전이 의학적으로 나왔잖아. 여성 두뇌가 낫다고. 예? 남성은 두뇌가 안 된다니까, 여성한테. 그래서 남녀공학 보내면 큰일 나. 남녀공학 보내면 걔네들이 밑에서 대신 남자들 다 깔아줘. 그리고 위에 성적은 여성들이야. 그러면 대학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절대로 남녀공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는 남자 학교 가는 게 더 편해. 남녀공학 가봐. 공부 안 하는 데라 머리는 나쁘지, 대신 깔지, 엉덩이에 뿔나갖고 다른 것만 신경 쓰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그냥 애가 똑똑하다고 똑똑하다는 거 다 잊었잖아. 예? 서울대 가라고 서울의료 먹였더니 공부를 안 돼.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 연대로 가야 연세의료로 바꿨어. 그것도 안 되니까 A씨 건대라도 가야 건국의료로 바꿨어. 그랬더니 거기도 못 가게 생겼어. 그건 뭐라 그래? 이제는 튼튼하게만 자라라, 매일의료로 바꾸는 거죠. 할 거 다 한단 말이야. 그죠? 공부할 때 본인은 공부해야 되는데 본인이 투자할 때는 못하고 자식들한테 다 하고,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앞으로 할 시간도 많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15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양도미 취득시기는 제가 단언컨대 양도미 취득시기는 33회 시험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다만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가자 이겁니다. 요약집 잠깐 보세요. 그거 하나만 볼 거예요. 166페이지.
166페이지 양도미 취득식이 있죠. 언제 사고 파는 걸 보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취득했고 언제 팔았느냐?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무슨 기간? 보유기간. 보유기간 계산하려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는 원칙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 잔금 주고받은 날, 취득한 사람은 잔금 준 날 취득이고 잔금을 받은 사람은 그날 파는 걸로 보고 날짜 계산 끝내라. 취득한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하라. 시작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 그죠?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그건 빼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게 대금 청산일. 근데 이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요?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또 대금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간다. 요거.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상속받은 재산은 언제 취득이에요?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재산은 뭐? 증여받은 날 취득이다. 그리고 환지처분이라고 있죠. 여기 보세요. 환지처분이 뭡니까? 자, 농지를 취득해서 전이나 답 농지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자, 요 농지를 줍니다. 주고 사업 시행자한테는 두 가지잖아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뭐예요? 전답 주고 돈 받고 떠나 보상금 받고 그게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뭐야? 수용당하는 거 아니죠. 토지 주고 사업이 부한 후에 끝난 후에 지목이 바뀐 뭘로? 예를 들어서 대지로 다시 부하겠다, 받겠다, 환지. 옛날 땅 주고 다시 받는 거죠. 이거 받았을 때 뭐가 아니다? 환지 처분. 주고받은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그럼 이렇게 환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지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뭐 했어요? 양도해서. 그럼 이 대지는 처음부터 대지가 아니라 중간에 환지 받은 거죠. 예, 아까 뭐라 그래서 환지 처분은 양도로 보지. 예, 이거 취득 아니야. 무늬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하라. 환지 받기 전 토지에 부한 날 취득일 여기서부터 계산하라 이거. 환지 받은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하라 이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요거 받을 때 100평 받기로 했는데 그게 권리 변적인데 100평 받기로 했는데 더 받을 수도 있죠. 100평 받기로 했는데 110평 받았어. 10평 더 받았죠. 그거 공짜입니까? 아니야, 취득이야. 증환지 10평 취득. 그죠? 그러면 언제 취득이냐? 그 10평 짜투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해. 그래서 증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이고, 종전대로 받은 거 100평은 새롭게 취득이 아니니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그죠? 또 100평 받기로 했는데 90평 받았네? 그럼 10평 못 받았죠? 가만지. 그건 파는 거야. 그럼 90평 받은 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가는 거고, 10평 파는 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뭐 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죠. 요 정도 보시고 자, 취득식이 갑니다. 17번 기출문제인데요. 이것도 자, 소득세법상 155페이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그랬죠.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거니까 사용승인서 그런 게 없어요. 무허가니까.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무허가 건물은 사실상 사용일.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사용일. 나중에 사용승인 받았다 그때 취득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틀렸고 2번.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 뭐예요? 부동산을 파는데 여러 차례 나눠서 받기로 했어요. 할부로. 그럼 할부금 다 끝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먼저 건네줄 수도 있고 먼저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셋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3번.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건 등기 접수일로 가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자, 5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변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변적이 뭐예요? 당초 받기로 한 변적. 100평을 받기로 했다. 그럼 100평. 그게 권리 변적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증가 110평 받았다. 증가됐죠? 몇 평? 10평. 그걸 뭐라 그래? 증환지. 그건 새롭게 취득이죠. 증가된 부분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예. 증환지 가만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로 간다. 됐어요? 자, 여러분 19번도요. 19번도 틀린 것 그래서 1번, 2번 생략하고 4번 보세요. 4번.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재산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대금 완납한 날 취득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취득하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줬어요. 그럼 대금 청산한 날이죠. 근데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어. 여기서 준공됐어요. 아파트가. 그럼 아파트 뭐 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돈 다 줬죠. 그래도 이건 사고 파는 걸로 보지 않는다. 이거 언제 취득이냐? 실제로 보한 날, 준공된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몇 번? 4번.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금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거 취득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날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세요. 다시 여러분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고 중도금을 줬어요. 그리고 아파트 잔금 다 줬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이때 뭐가 됐다?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 아파트를 나중에 여기서 뭐 합니까? 양도했다. 그럼 이 아파트는 대금 청산할 때 당시 준공이 안 됐잖아. 이거 취득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지. 실제로 보한 날, 준공된 날. 준공되기 전에 돈 다 줬어도 취득 아니야. 실제로 보한 날, 준공된 날부터 날짜 계산. 그래서 이 아파트 팔 때 이렇게 계산하니까 2년 됐어. 그래서 비과세한 줄 알고 팔았는데 아파트가 늦게 준공됐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하니까 2년이 안 됐으니까 과세가 될 수도 있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대금 결제 끝났는데도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건 취득이 아니다. 실제로 완성된 날로 갑니다. 또 하나, 여기서요 20번 같은 경우도 양도 및 취득식이 옳은 것 그랬어요. 계약금,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주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계약서가 필요 없다니까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실제로 잔금 주고받은 날.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뭐라고요?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가? 등기한 날로 가야지. 등기 접수일. 그래서 6월 며칠? 20일.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양도미 취득 시기에서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토지거래 무슨 지역?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사고 팔 때 뭐 받아야 돼? 허가 받고 거래해야죠. 허가 안 받고 거래하면 무효잖아.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2월 1일 날 만약에 대금을 보였어요. 청산, 잔금 주고받았어. 잔금 다 주고받았어요. 뭐 안 받고. 그럼 이거 뭐야? 무효잖아. 이거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라니까. 근데 민법에서 이런 무효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왜? 무효지만 뒤에 가서 뭘 받으면, 허가 받으면 무효였던 거래가 유효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 날 뭐 받았다? 허가를 받았다. 허가 안 받았다면 이거 거래가 아니야. 그런데 뭐 받아 늦게라도 허가 받으면 이거 확정 유효로 바뀌어. 그죠?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두 가지예요. 언제 파는 걸로 보느냐? 예? 양도시기 언제 파는 걸로 보느냐? 그 다음에 예정신고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돼요. 오늘 부동산을 팔았으면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이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2개월이니까 9월, 10월 말까지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물어봤어요. 언제 양도로 보느냐? 허가 받았죠? 그럼 이거 인정된다고 그랬잖아.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 2월 며칠? 1일 양도한 거예요. 근데 무슨 신고는? 예정신고는 허가를 늦게 받았잖아. 여기서부터 계산해야지.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럼 언제야? 7월 31일까지. 5월 말부터 계산하니까 6월 말, 7월 말.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예정신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렇게 두 가지다.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허가 받으면 대금을 뭐한 날? 청산한 날로 가는 거고, 그거 파는 거고, 예정신고는 허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만 하고 가면 요약집에 보세요. 요약집에 저 뒤에 가서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나오는데 어디 보시냐면 예정신고 191페이지, 요약집 19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예정신고 기한 있죠?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밑에 박스의 두 번째 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두 번째 칸,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보였다, 청산했다. 얘기는 허가를 안 받고 돈 주고 받았죠? 그럼 원래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라도 뭘 받았어요? 허가 받아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라?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해가세요? 예. 허가를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 하나만 더 볼게요. 23번 볼게요. 23번.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거. 1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에 뭐라고요? 무효 판결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그 취득 시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다. 틀렸다. 당초 자산 무한날 취득일. 여기 보세요. 자, 이거예요.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았다가 이쯤에 가서 법원에 무효 판결로 누구한테? A한테 다시 뭐 했어요? 환원됐다. 그럼 이 거래는 없는 걸로 보는 거지. 그럼 원래부터 그냥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원인 무효나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거래 없는 걸로 본다. 그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 등록 접수일로 가고, 3번 장기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 사실상 사용일. 만약에 허가받고 건물 지었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 예.